이준석, 한동훈의 TK 대첩.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때 승리를 했죠. 홍준표 후보가 패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민심에서는 앞섰는데 당심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크게 뒤지면서 결국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갔거든요. 그때 윤석열 후보에게 당심을 몰아줬던 곳, 이곳이 대구 경북 TK 압도적인 지지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됐고 대통령으로 이어졌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대구 경북이 어쨌든 탄핵 반대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고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대구 경북의 민심이 상당히 또 격변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대구 경북의 민심이 어디로 귀착이 될 것인가? 이것은 국민의힘의 경선 판도, 나아가서 대선 판도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압도적 1강을 자랑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세가 좀 이 대구 경북에서 약해지면서 홍준표 전 시장, 또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렇게 3명으로 조금 흐름이 이렇게 좀 갈라지는, 그러니까 김문수 1강 체제에서 1강 체제의 흐름이 낮아지면서 이 3명으로 지지세가 좀 분산돼 가는 지금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갤럽 4월 첫째 주 1주차 조사를 보면 의견을 유보하겠다, 차기 지도자 누가 좋을지 의견을 유보하겠다라는 대구 경북 유권자가 44%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구 경북 유권자들은 약간의 혼돈 속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 윤 전 대통령 지지했고 이번에 탄핵 반대를 했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고 그런 상황이어서 누구를 지지할지, 김문수 전 장관이 좋을지, 홍준표 전 시장이 좋을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좋을지, 아니면 이준석 후보가 좋을지, 좀 아니면 또 다른 후보가 좋을지, 이렇게 좀 상당히 이제 대구 경북의 민심 유권자들이 아직 좀 상황을 보고 있는, 그리고 좀 혼돈 속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아마 지금 상황을 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번에 한국갤럽 1일부터 3일까지 한 조사, 이게 성인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TK 유권자들이 뽑은 차기 지도자 순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때 1위를 했습니다. 아마 두 번 1위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었다가 이게 바뀌어가는 흐름이죠. 이때 한동훈 전 대표가 11% 얻었고 김문수 전 장관 7%,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6%, 이준석 후보 5%, 이렇게 이제 한번 나왔었거든요. 최근에는 뭐 또 이런 조사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또 나오면 제가 좀 관심 있게 다시 한번 전해드릴 텐데, 일단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쨌든 김문수 전 장관의 흐름이 여기서 꺾여가면서 이렇게 좀 분산돼 가고 있다. 그리고 일단 1차 고지를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선점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한동훈 전 대표 지난 3월 18일, 그리고 4월 7일, 그리고 오늘 4월 16일 두 달 사이에 벌써 이 대구 경북을 3번이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 현장을 찾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을 찾아서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행보를 하고요. 오후에는 대구 청년기업인들과 만나서 경청회를 합니다. 주고받는, 얘기를 듣는 그런 순서를 갖고 6시에는 대구 수성못 해피위크 행사, 여기에서 또 시민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 TBC 8시 뉴스에 또 출연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행보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2달 동안에 3번이나 방문했다. 그만큼 이제 대구 경북의 한동훈 전 대표도 굉장히 공을 들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월 달에도 경북대 청년들 토크를 했고 4월 7일에는 산불 진화하다가 숨진 헬기 사고 현장 등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일종의 이제 배신자 프레임, 보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적인 분들이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 전 대표 측에서는 승리하는 당이 되겠다, 승리하는 후보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다. 이 얘기를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구 경북 유권자들에게 그러한 새로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준다면 이게 국민의힘 후보 나아가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동훈 전 대표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공약도 발표해 가면서도 이 대구 경북에 지금 남다른 공을 들이면서 이 보수의 이른바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구 경북 유권자들을 잡는 것이 일단은 뭐 당내 경선 측면에서나 또 일반적인 전체적인 민심을 잡는 부분에서 선결 과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선거의 뭐 ABC죠. 보통 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예를 들면 시골 출신이라고 하면 그 본인이 태어난 그 동네, 본인이 다닌 초등학교나 중학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지지세가 단단해지고 확장돼 가는 이러한 흐름을 밟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 여기는 당연히 나를 지지할 테니까 그 밖에 나가서만 운동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보수의 본진이라는 대구를 공략하는데 지금 남다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대구 경북 쪽을 또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진작부터 밝히고 있었죠.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지금 의원과 함께 뛰고 있는 경선 주자 중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이 두 사람이 탄핵에 확실한 찬성 입장을 밝힌 그러한 주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지금 비슷한 흐름을 또 보이고 있는 인물이 한 명,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 이준석 의원, 뭐 개혁신당 일찍부터 후보 확정을 해서 사실상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SBS에 출연한 이준석 의원 보니까 그 선거운동 복장 그대로 출연을 오렌지색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옷 입고 이준석이라고 써 있는 글자 있지 않습니까? 입고 거기에 출연을 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뭐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난 14일부터 구미, 안동, 포항, 뭐 대구는 말할 것 없고 곳곳을 다니면서 이기는 선택 이준석이라는 편말을 들고 지지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날마다 지금 대구 경북을 찾고 있는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11일 전국 성인 남녀 1,020명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여기에서 3자 대결 구도를 가상을 했을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가상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를 가상했을 때 이준석 후보가 11%를 얻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전 장관이 되면 14%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대구 경북만 떼놓고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 19% 지지를 얻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뭐 대구 경북이야말로 변화의 중심지다. 과거에 자신이 당대표가 될 때나 또 과거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탄생할 때나 다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대구 경북이다 이러면서 이번에도
대구 경북이 변화의 중심이 되달라.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자신, 호랑이를 한 명 키워달라. 뭐 이런 지금 하소연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젊은 세대가 새로운 보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탄핵 그 반대쪽으로 많이 돌고 이러면서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의 유권자를 잘못 정보를 주고 잘못 이끈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자신이 새로운 어떤 보수의 리더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 보수 통합, 보수 빅텐트와 관련해서도 그건 이제 정치공학에 불과하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으로 대선을 치르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이 프레임을 가져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미래를 상징하는 그러한 주자이고, 과거를 상징하는 쪽에 이재명 전 대표나 국민의힘의 주자 누가 되든 여기도 과거 프레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다. 이번 대선은.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의원은 자신이 미래를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 흐름 중에 하나 이제 약간 재밌는 것이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후보,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협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후보는 좀 앙숙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선거 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원색적인 말도 좀 주고받았고 이런데, 최근에는 이준석 후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나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게 가장 손쉬운 상대가 한동훈 전 대표다, 이렇게 한 전 대표를 평가절하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출마는 이재명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라면서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였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 덕에 장관도 하고 비상대책위원장도 했던 시해받은 사람 아니냐 라면서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뭐 참 묘한 게 정치라는 것이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동지가 또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은 어쨌든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협공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형국입니다. 과연 이제 대구 경북의 민심을 누가 잡을 것이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준석, 이 흐름 속에서 현재는 한 4강을 이 정도로 대구 경북 민심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나오는 이 국민의힘 보수계열 쪽 전반적인 주자들을 보면 요 한 4명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이제 또 변화를 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대구 경북 유권자가 44%에 달합니다. 이게 어쨌든 뭐 시간이 갈수록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뭐 그래도 역시 우리 동네 사람인 김문수, 홍준표 이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 좀 확실한 팬덤이 있고 좀 탄핵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보인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정말 보수 자체의 밭 자체를 새로 좀 꾸미자라고 하면서 40대 젊은 기수 후보인 이준석 후보에게 갈 거냐, 이건 조금 여론 흐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이 대구 경북을 놓고 펼쳐지는 이 보수의 주자들, 특히 한동훈, 이준석, 한동훈 두 사람의 치열한 이 물밑 이 접전의 승자가 앞으로 보수의 패권을 쥘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첫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이 대구 경북 민심의 변화, 이것은 좀 계속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 저도 좀 살펴보면서 또 수시로 기회 될 때마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